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가져온 제목은 세상은 넓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카이스트의 창업 현황,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세상을 3차원으로 볼 때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경우는 요즘에 상당히 근원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운동이야, 신문화운동.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를 Q로 시작하는 Q카이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Q카이스트라는 거는 Q가 교육을 말합니다. Q. 그래서 Q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근데 창의적 인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질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질문이 가장 좋은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Q를 붙였습니다. Q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봐야 돼요. 하던 것만 계속하면은 질문이 없죠. 그래서 질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봐야 된다.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뭐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뭐 책도 읽고, 뭐 게임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독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랩에서 1독서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연구, A 쪽은 어드밴스드 리서치로 해가지고 연구입니다. 연구는,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남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푸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문제를 푸는 걸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걸 하죠. 새로운 걸 정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도, 스타트업도 뭐예요? 스타트업도 남이 한 거 따라하면 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구도 그래요. 연구도 남이 하는 거, 남이 정의해 놓은 거 그거 따라서 하면은 별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하자. 그래서 1랩 연구실마다 취초인가 하나씩 하자. 1랩 1취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스타트업은 이미 세계 최초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걸 저희들이 카이스트가 따라하자. 그리고 국제화가 있습니다. I가 국제화입니다. I 국제화는 우리 생각을 좀 크게 넓혀가지고 하자.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자. 그래서 캠퍼스도 외국에 만들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감히 저희는 뉴욕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뉴욕에 막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있기 때문에 너무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꿈이 작아요. 이게 뭐 하겠다는 게 너무 한국에서만 생각해요. 한국에서만 생각하니까 좁은 곳에서 옆에 사람 부딪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돼요. 너무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넓은 데 가면은 친구들 비교할 일도 없어져요. 그래서 1랩 1 외국인들 많이 모으고 또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이제 S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이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 하고 글로벌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하고 좋은 연구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충분히 국가에 이바지한다 볼 수 없고, 그것을 사업화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지 또 나도 보람도 커지고. 그래서 스타트를 강조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뢰죠. 봉사도 잘하고 리더십하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S에 관한 겁니다. S, 스타트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에는 모든 교수 연구실이 한 개당 벤처 하나씩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교수실에서 회사 하나씩 해요. 교수가 직접 창업하든지 또는 제자가 창업하든지 하는 거예요. 교수실에서 창업할 수 없는 것만 해가지고, 그건 좀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뭔가 할 때 창업을 하자.
수학과에서도 창업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변화시킨 걸 좀 보면은요, 제일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을 장려하려면은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제도를. 그래서 그동안 제일 위에 기원 창업의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그전에는 기원 창업이라고 그러면은, 교수가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지 기원 창업으로 인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30%만 지분을 가져도 기원 창업의 종류로 인정해줬고요. 또 일반 창업, 기원 창업이 아니라 일반 창업으로 일반 창업의 경우에 그걸 기원 창업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기준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했고요. 창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체로 교수님들이 창업하려면 6개월 걸렸다고, 6개월.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씩이나 걸렸어요. 아니, 도전하는데 6개월씩이나 걸리면서 진을 다 빼는 거예요. 허가 받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창업심의위원회 이런 거 없앴어요. 심의위원회 없애고, 단과대학에서 심의하는 거 없애고, 총장이 승인하는 거 없애고, 그냥 학과에서 승인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허가 받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학교에다 신고하면 창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식을 바꿨죠. 그리고 보수 조정 제도 개선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월급 받는데 창업하면은 이제 처음 2년인가 3년은 월급을 그대로 주다가 3년, 4년 되면은 이제 월급을 깎았어요.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수익이 생길 테니까 월급을 이제 깎는다 해서 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죠? 회사 3년, 4년 운영해가지고 회사에서 월급 나와요? 거의 어렵잖아요. 월급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월급 깎으니까 그거는 또 논리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계속 할 경우에, 강의를 안 하면은 뭐 월급 깎는 게 좀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의를 계속 하실 경우에는 보수 조정안과 폐지, 정액급에 100%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창업을 상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었어요. 신고서 제출 그런 거 없었어요. 신고서 그런 거 없었어요. 간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창업하는데 교수님들 하는데 한 달 안에 다 창업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6개월 걸리고 뭐 서류 제출하고 심사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제 서류 간단하게 되고 한 달이면 창업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또 한 가지는 이 제일 오른쪽 위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럼 이제 기술이 있고 또 특허가 있을 때 요거를 사업화해서 창업도 하고 또 기술도 팔고 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기술사업화 부서가 있는데 기술사업화 부서가 대개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공무원 스타일이면 뭐냐면은 벌써 느낌부터 오잖아요. 공무원 스타일이 어떻게 해요? 첫째, 인센티브가 없어요. 공무원 스타일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봤자 위험성만 높아지지 열심히 일해봤자 그러니까 중간만 하면 돼요. 중간만. 그래가지고는 기술을 팔고 상업하고 이게 격리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카시토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회사 직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내면 자기 인센티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 회사예요.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 창업 지원 시스템 간소화인데 이게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경우 그래요? 예. 학생들 경우에 창업을 하면은 되게 휴학을 하잖아요. 휴학을 하면은 지금까지 제도는 2년 안에 돌아와야 됐어요. 자, 여기 창업 경험 많으시지 않습니까? 자, 회사 창업해가지고 2년 안에 결판이 나요? 2년 안에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2년 이제 창업해서 2년 됐어요. 휴학 2년 됐어요. 근데 학교에 돌아가야 돼. 그 이 회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니야? 근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일리가 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왜 이거 2년 제한을 했을까? 혹시 여기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휴학하면은 2년 안에 복학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2년 안에 돌아올까?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이 학생들이 그 학생 명부가 이 서류로 돼 있잖아요. 서류 뭉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캐비넷에 보관해야 돼. 그런데 이 서류 뭉치를 보관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서류 뭉치를 치워야 되는데 학생이 졸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서류 뭉치를 계속 보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컴퓨터가 다 저장해주는 세상에 무슨 서류 뭉치가 필요하고 이 휴학하는 기간을 뭐 제한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없앴습니다. 휴학 기간을 없앴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는 휴학을 하면은 5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 1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 3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 자기 살아있는 동안 돌아오면 됩니다. 안 돌아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지난 입학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입학식에 아주 꿈에 부풀어가지고 와 있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꼭 졸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A 학점 맞으려고 할 거 없어요. 학교라는 데는 꿈을 키우는 곳이에요. 자기가 갈 꿈을 갖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 꿈을 찾았으면 나가라 이거죠. 나가세요. 꿈을 실현하세요. 실현하면은 돌아와도 되고, 실현하다가 또 실패 보면은 또 돌아와서 학교에 돌아오세요. 입학식 날 휴학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안이 벙벙.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들어왔나? 이게 진짜 카이스트인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학생들 A 학점 맞으려고 할 거 없고, 꼭 졸업하려고 할 거 없고, 일단 들어왔으면 카이스트 학생이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한 번 입학했으면 이제 영원한 카이스트이니까 걱정 말고 나가서 놀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휴학 기간 폐지입니다. 그랬더니 창업 회사들이 작년 한 해만 보니까 2배 반 늘었어요. 학생들도 그러고 교수진도 그러고 2배 반이나 늘었습니다. 분위기 같아요. 학생들한테 뭐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만 하려고 하지 회사 만들면은 이건 뭐 걱정되다가 이제는 뭐 자유롭게 뭐 학교 안 돌아와도 되네 이러고 교수님들도 창업해서 막 하면은 뭐 까다롭게 하고 또 뭐 월급도 깎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걸 왜 까다롭게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나 그냥 창업하러 갑니다 하고 신고 어디 가면 찾아야 되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 창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 창업 경진대회 멘토를 저희들이 많이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기존에 6명인데 30명으로 이제 늘려서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 법률 서비스, 그 법률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기술만 알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럴 때 이제 법률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이스트를 방문하셔가지고 취임식 직전에 카이스트 방문하셨어요. 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뭐 과학기술계를 육성을 많이 해주세요, 창업을 활성화해 주세요 막 얘기하시니까 끝에 대통령께서 결론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자면은 과학기술계로 진출하고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됩니다. 돈 벌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 벌게 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자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카이스트에다가
세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를 보내서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하는 걸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직 다 말씀이 그다음 말씀이 없으세요. 예.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연구실 창업 지원 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카이스트 내에도 창업 지원팀 VC, AC 이분들이 와서 계실 수 있는 그 사무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VC가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계시다가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또 상담해 주고요. 그 멘토도 해주고 또 KE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대기업이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도와주는 거예요. 대기업의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했고 또 카이스트에서 론샷 스파크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팀을 짜가지고 사업을 하자. 그 팀이 만들어지면은 창업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그 스파크 프로그램, 론샷 스파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작을 했고 기업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 지어주면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놀고 난리치고 이제 먹고 놀고 그럴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아이디어 나오고 회사도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거기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좀 현황이고요. 제가 오늘 제목이 세상은 넓다입니까? 세상이 넓다.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좀 우리가 너무 좁은 데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꿈이 작으니까 우리가 이 창업을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국내 시장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좀 큰 세상에 가서 보자. 그래서 제가 세상은 넓다라는 제목을 했고 그러면 자 큰 세상을 보는 방법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 중에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3차원으로 3가지 요소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주어진 시간에서 오늘 우리 이 시점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본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마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마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이 마이크를 자꾸 이게 보면 볼 수 있으면서 생각이 잘 안 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이크를 만들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이거를 시간적으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떤 마이크를 쓸까? 20년 후에는 어떤 마이크를 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이 20년 후로 이동을 하게 돼요. 생각이. 그럼 20년 후에도 이렇게 무겁고 큰 거 이게 쓸까?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면은 새로운 질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또 보는 시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그러면 이제 공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를 마이크를 가지고 위치를 바꿔봐요. 지금 우리는 한국의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알래스카에서 사용한다. 알래스카에서 마이크를 사용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쓰는 마이크는 어떨까?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모래바람 불어치는데 거기서 쓰는 마이크 이거 되겠어요? 저는 이거 아닐 것 같아. 사우디에서 쓰는 마이크는 이거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공간적인 요소를 바꿔보면 새로운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분야를 바꿔봅니다. 분야를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는 마이크,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난감이라 할까요? 장난감으로 분야를 바꿔봐. 장난감이라면 이런 시커멓고 이게 무거운 거 장난감으로 쓰겠어요? 저는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장난감은 좀 더 가볍고 색도 좀 다양하고 친밀감 있는 그런 거 쓰죠. 그럼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마이크의 세계로 돌아오면은 마이크 세계에서는 아주 새로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를 바꾸면은
분야를 바꾸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 공간, 분야로 바꾸면은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3차원 일반적인 이제 방법인데, 이거를 저는 창업 스타트업에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의 흐름, 현재가 2022년입니다. 현재 2022년을 2030년, 2035년으로 생각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데 아이템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아이템을 찾는 중이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 보이는 거,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여러 부스가 있고 여기 좀 둘러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좋아요. 그게 바로 2022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뭐 회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간다. 그럼 몇 년 후가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5년 후, 10년 후를 보면서 구상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쪽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그거는 뭐 백발백중 틀리는 거죠. 그래서 10년, 현재보다 10년 후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구상을 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밑에 보면은 로고가 보이죠? 네, 이 로고가 보이는 회사의 창업자가 저하고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 친구가 90년대 중후반에 중반에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를 창업할 때 네트워크 게임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게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하는 그 테트리스, 그걸 많이 했어요. 테트리스를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는 테트리스 보다가 자기는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네트워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 답변이, 네트워크가 곧 될 테니까요. 바로 요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현재 몰입돼 가지고 테트리스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을 10년 후로 이동시켜서 생각하니까 네트워크가 보이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보이면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를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넥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변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간을 적으로 이동시켜서 생각하면은 세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한테서 배워가지고, 제 책상에는 저 오른쪽 위에처럼 제가 달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달력은 오늘의 달력이에요. 2022년 달력입니다. 네, 또 하나는 2032년 달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생각, 결정을 할 때는 오늘은 이런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게 보여요. 나 자신을 10년 후로 이동시켜서 보면.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의 폭이 넓어져. 내 생각의 세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변화를 내가 미리 그 다음 미래의 세상으로 가서 보기 때문에 변화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선점할 수 있어요. 미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인 질문입니다. 공간적인 질문. 자, 이제 이걸 스타트업에 이제 창업에 이제 적용해 봐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코엑스에서 많이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시간적으로 5년 후 10년을 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공간적으로 이동시켜 봐요. 위치를 바꿔 봐요. 자, 요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서울에서는 좀 좋아 보인다. 내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데 자,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일본에 가면 어떨까? 중국에 가면 어떨까?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위치를 바꿔봐야 돼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세계 사람이 좋아할 제품을 만드는 거죠. 네. 좋은 예로 예,
여러분들 싸이월드 있었잖아요. 싸이월드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폭발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싸이월드가 국내 시장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국내용으로 처음에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1,000만 가입자가 되고 아주 대성공했는데 해외 시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따라서 한 것이 바로 네이버가 만든 라인입니다. 야, 이게 한국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개념을 바꿔야 되지.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이버 검색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도 외국에 못 나가요. 외국 사람들이 네이버 쓰질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는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교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 스타트업 설계부터 해외 시장을 보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넥슨을 얘기했는데 넥슨도 창업은 한국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몇 년 있다가 저한테 교수님 저 일본 가야 되겠어요. 한국에서만 있으면은 너무 좁아서 안 되겠어요.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어요. 지금 그 회사는 본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70%가 넘는 거예요.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할 때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된다. 처음 시작은.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가야 되고 그 세계 시장에 가면 너무 더 많은 기회가 있고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가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코스닥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는 뭐 그것도 훌륭합니다. 코스닥도 대단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더 크게 나스닥을 보면 좋겠어요. 나스닥을 보면서 왜 국내에서만 할 생각 하십니까? 나스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시작은 하더라도 이걸 키워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나스닥에 상장할 생각, 회사도 미국으로 옮길 생각도 해보고 우리 오늘 행사 주최하는 KDB 산업은행이 도와주시잖아요. KDB가 있잖아요. KDB 믿고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융합입니다. 융합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 마이크를 분야를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소리를 증폭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장난감 세계로 가져가면은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이거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요거를 꼭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야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다른 분야로 이동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융합이 될 수 있어요.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새로운 걸 뭐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융합이에요. 이미 있는 걸 결합시킨 거예요. 그거 융합의 결합은 다른 분야하고 분야를 바꿔보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그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은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내 기술을 생각하기보다도 시장을 생각하면 고객이 어떤 걸 원하지라고 생각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야를 바꾼다는 것은 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고 세상을 넓다. 근데 세상을 넓게 보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자, 3차원이에요. 3차원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점으로 이동시켜서 본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점으로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3차원 좌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하실 때 3차원 좌표를 그리고 미래의 시점으로 이동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스페이스 축으로 가서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국내 시장보다 세계 시장으로. 그리고 필드 분야에서는 기술보다는 시장 중심.
내가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은 자칫하면 내가 이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리겠지 이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기술을 동원해서 융합을 해서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잠시 총장님 무대 모시고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앉아 계신 좌석 앞에 QR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QR코드 인식하셔서 채팅창이 열리면 거기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총장님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지금 먼저 들어온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 좀 네. 전달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총장님께서 스타트업의 대부로 불리시기도 하는데 많은 제자들을 창업가로 키워내신 남다른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제자들을 기른 비결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많은 제자분들 혹은 이제 같이 계신 우리 동료분들 이 창업가가 되실 수 있었던 키워내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네.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제자들이 뭐 회사를 창업하고 하는데 뭐 제가 무슨 비결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비결이 없어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뭐 드린다면은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걸 도와준 게 혹시 도움이 됐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총장의 업무도 그렇게 하고 연구실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대체로 일임을 많이 합니다. 하는 대로 놔둬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아마 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그런 성향의 학생이 제 연구실을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막 이거 제 추측인데 학생들이 이광현 교수 연구실에 가면은 놀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 안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놀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간섭을 안 하고. 그거지 제가 뭐 어떻게 뭐 도와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저는 기술 잘 뭐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뒀던 거.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제 학교 제 카이스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학교 내에서 연구실에서 교실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생각,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캠퍼스, 저는 그게 꿈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생각을 뛰놀 수 있는 그게 저는 그래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괴짜들이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그 팁, 바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또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QR 인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에서 거수를 해주셔도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50대 직장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직장인이 창업가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좀 답변을. 네. 창업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시작하기 전에 네.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면서 제가 사업계획서는 대체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생각은 안 나지만은 마켓 타겟으로 하는 시장 고객들은 어떤 고객을 생각하는가?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팀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 팀이 중요해요. 혼자 할 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동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인데 아주 간단한 뭐 두세 페이지, 몇 페이지짜리라도 사업계획서를 써보면서 구상을 하는 게 첫 번째 스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사업 계획서를 네, 써봐라.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스스로. 네, 타겟과 또 아이템, 또 팀원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등의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길을 계속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먼저 들어온 질문 받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재의 융합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여기 이분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국내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들까지 어울리려면 넘어갔네요. 제가 읽고 있는데 자, 이분이 질문 주신 게 넘어가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넓고 얕게 보는 것, 이 특정 분야를 고른 뒤 조금 깊게 보는 것 중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3차원 생각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분야의 융합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분야를 골고루 얕게 보는 게 중요하냐 또는 한 분야를 깊이 보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런 질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론적으로 혼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혼자 두루 다 알고 또 깊이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합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깊이 아주 이게 핵심적인 기술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두루 또 엮어 이걸 구슬이 있으면 구슬을 엮어내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좋은 창업 팀이 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다면 그 혼자 다 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넓고 다양하게 보시는 분과 또 깊이 있게 보시는 분이 예. 같이 협업을 하면 베스트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아까 거수해 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잠시 짧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먼저 존경하는 총장님을 이렇게 실제로 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총장님께서는 학자시고 석학이신데 랩실도 운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시는데 논문 등의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 습득을 어떠한 경로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학회를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지면을 통해서 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 끝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논문 등의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 습득을 어떠한 경로로 하시는지, 예. 학회를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대중을 통해서 하시는지 예. 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융합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최초라는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작은 씨앗에서 발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낮은 지식을 가지고 깊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총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식의 경중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과학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발판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지식 간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첫 번째, 저는 새로운 생각을 얻고 또 연구지 잡고 뭐 그럴 때는 특정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만 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논문도 읽고 뭐 책도 보고 뭐 잡지 보고 그러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죠. 근데 일반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하는 경우는 대체로 그 논문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진보시키는 거예요. 진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하던 사람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논문 읽지 않고 다른 거 하다가 내가 이미 내 분야를 딱 연결돼서 반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초를 기르다가 내 논문 연구하고 연결이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새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다 유효하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은,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은, 전혀 다른 것도 가끔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 간에, 학문 간에도 경중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창업을 생각하실 테니까,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템이 뭐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뭐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뭐다? 그럼 거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지식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좀 그거하고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면 좀 중요성이 떨어지게 보이겠죠. 그런 말씀일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분야 이런 거 떠나서는 모든 건 다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굉장히 깊이 있는, 역시 총장님의 발표 시간이어서 그런지 그 질문도 역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깊이 있는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예. 또 거기에 또 좋은 답변을 우리 총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보 습득도 다양한 경로로 또 할 수가 있고, 또 지식의 경중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네, 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이 남다른 비결, 창업가를 길러낸 이 비결 역시 우리 총장님의 유연한 이런 사고가 방식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손을 들고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질문 없는 관계로 여기 온라인으로 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장님. 네. 저기 가운데도 자, 질문 있으신가요? 쏘셨어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고 또 온라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벤처스의 김광수입니다.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인 그 1랩 1 창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은 되게 이렇게 자랑이 되고 하는데, 실패한 예들을 어떻게 자산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를 어떻게 자산화하느냐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질문 아닌가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게 바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는 그 실패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실패 연구소 가면은 저희가 학교잖아요. 그 실패 학교니까 배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학교는 배우는 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배움이 있으면 성공이에요. 배울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거기서 배움이 있잖아요. 그럼 성공이죠. 학교인데.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돼요. 성공으로 바뀌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실패연구소는 매달 본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례를 찾아가지고, 아니야, 이런 거 배움이 있잖아요. 그럼 성공했어요. 배우니까 성공해. 다음에는 이거 피해서 하니까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성공으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할 때도 부담이 적잖아요. 그 혜택을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제 자신 총장으로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는 여기 지금 공개된 거죠. 밖에 나가서는 뭐 자신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혼자 있으면 고민이 많이 되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래요. 그런데 문득 그때 떠오르는 게, 우리 학교에는 실패연구소가 있지. 내가 실패하면 실패연구소에서 이걸 여기서 어떤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성공, 실패도 배움이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총장님께서 마지막 말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배움이 있었다면 실패도 성공이다. 예, 예. 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박수 치고 싶으세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네,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또 여기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자, 그 총장님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뿐만 아니라 인재 융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국내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들까지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인재 융합을 이루어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우리 국가나 학교나 우리 이 행사를 주최하는 그 산업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이 좀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꿈은 우리 젊은이들을,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을 실리콘밸리, 뉴욕에 데려가서 거기서 그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저는 꿈이에요. 거기 저는 꿈이 실리콘밸리에 500개, 그 스타트업 500개 회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500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10%만 나스닥에 상장해도 성공입니다. 저는 지금 산업은행이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 같이 하시죠. 운영은 제가 돕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창업지원센터 그가 이제 자체가 회사가 돼요. 그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그건 산업은행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지원 회사를 만들어요. 창업지원 회사. 우리나라 VC나 그것처럼 창업지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열심히 지원해서 그 나스닥에 상장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창업지원 회사의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또 대박이 또 나는 거예요. 예,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우리 산업은행 이렇게 엄청난 이 엄청난 이 행사도 주최하시고 그동안 젊은 벤처인들을 많이 키우셨는데 이제 좀 판을 더 키우셔가지고요. 그런 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 더 많은 기회가 나와야지 그만큼 더 좋은 인재들이 융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예, 예. 말씀해 주셔서 또 이와 같은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또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이 넥스라이즈가 더 계속 활성화돼야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총장님. 네. 아직 안 끝나요. 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지향하는 창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카이스트가 지향하는 창업가 정신, 저 딱 정의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사회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하면은 일반적으로 연구하면은 그 연구 논문 쓰고 이렇게 아주 뿌듯하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상당히 그 보람을 느끼기가 좀 한참 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 금방 그러면은 첫째 돈도 벌고 아까 대통령께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돈 벌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회사가 잘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줘요. 그러니까 명예도 올라가요.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현실적인 가치와 또 사회적인 가치 실현 그것이 아마 창업가 정신 카이스트가 네.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알차게 또 질의응답 시간까지 우리 이광영 총장님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알찬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